네, 이번 시간에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 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이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구로구 가리봉동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동포 타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영등포구 대림동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시흥, 부천, 수원, 안산 이런 곳에서도 중국 동포의 집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 타운이 형성되고 중국 동포들의 단체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중국 동포 사회에 한국의 정책, 한국의 제도에 의해서 중국 동포 사회에 영향이 크게 미쳤는데요. 2011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재동포 기술 연수제가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중국 동포에 관련된 비자 사적 문제는 또 다른 시간에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만은 비자 사적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어쨌든 재동포 기술 연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이제 방문 취업 제도와 연결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동포법에 대한 문제랑 관련돼서 재동포 비자에 대한 문제도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비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중국 동포 사회가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 중에서 백천강이라는 분이 MBC의 위대한 탄생에서 뽑히면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돼서 중국 동포들에게 굉장히 벅찬 감동을 안긴 일도 있었고요. 또 위명 여권이라고 중국 동포들은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위조 여권을 의미합니다. 여권을 위조해서 한국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논리상으로는 이 재동포 비자, 재동포 대우에서 제외가 되면서 나타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나타난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범죄 사건인 오원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원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강력 범죄에 있어서 중국 동포가 관여됐다 하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총선이 있었는데 이 선거 때 중국 동포들 중에서 유권자가 1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주권자들의 투표가 허용됐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점에서 중국 동포들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 동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 동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2010년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 동포 문제에 있어서 비자가 일단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비자 담당자마저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를 정도로 중국 동포를 다양한 거주 자격, 체류 자격, 그리고 취업 자격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에 의해서 중국 동포의 거주 여건이 달라지니까 동포 사회에 있어서도 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양화됐습니다만은 이 거주 요건이라고 하는 것, 법적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국 런던에 중국 동포들 또는 북한 국적자들,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시민이 아닌 것이죠.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반면에 난민으로 간 북한 국적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시민권을 취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북한 국적자들이 한국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고용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점차 커지면서 이 북한 국적자였던 탈북자들이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중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의 종업원으로 많이 중국 동포들이 일하게 됐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가 커지고 중국 동포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중국 동포 기업에서 일하게 되는 한국인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제도적인 비자 체류 정책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년간의 변화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은 세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는 중국 동포의 자녀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에서 왔던 분들이 노년이 되겠죠. 이렇게 20여 년간의 이주 역사 속에서 동포들의 변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동포 직거지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림동이 중국 동포의 중심 상권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봉동에서 대림동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불법 여권이라든지 불법 체류라든지 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불법 서류를 가짜 공중 서류를 쓴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포들에 관련된 비자 제도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한 서류들을 일일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있어서 중국 동포들에게는 이 비자에 있어서 점차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재동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동포 비자를 받는 사람들도 그 자격을 점차 넓혀갔고요. 또 재동포 비자를 받지 못해서 만들어졌던 방문 취업 비자, H2 비자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라든지 자녀의 동반 거주를 허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가족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동포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부모가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와의 소통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중국 동포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대거 입국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 있는 중국 동포 조선족들의 민족학교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학교가 붕괴된다는 것은 민족학교에서 조선어, 즉 한국말을 배웠고 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내용을 배웠던 그러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대부분 한족이라고 하죠. 중국 학교에 가서 이 중국말만 배우게 되다 보니까 한국말을 조선말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중도 입국 중국 동포 뭐 이런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거 큰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주를 한 이유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와의 소통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동포 사회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두 번째로 사드 배치와 관련됩니다. 2008년도에 이천 냉동창고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 동포들이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좀 더 강해졌다고 한다면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되면서 중국 동포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좀 더 분리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드라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해서 배치를 한 것이다 하면서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인들의 입국 또한 한국 문화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가는 것도 막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혐한령이라고 한국을 혐오한다 하는 법령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혐한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2017년 이후 한중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되게 됩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중국 조선족, 한국 내에 있는 조선족들 역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는 새롭게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이방인처럼 차단되는 별개의 집단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화 청년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범죄 집단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은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보다 훨씬 범죄율이 낮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동포에 있어서의 범죄에 있어서는 강력 범죄라고 하는 살인과 같은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은 점차 대림동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스며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재외동포에 있어서의 F4 비자라고 하는 재외동포 비자를 점차 중국 동포에게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의 여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정착의 근거가 점차 마련되다 보니까 한 면에서는 중국 동포 사회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면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중국과 한국 사이에 낀 한국의 중국 동포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됩니다.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반중 정서와 연결됐고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좀 더 결합이 되게 되면서 중국 동포 사회는 한국 동포 사회와 좀 더 분리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의 중국 동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정착의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또 분리가 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의 영향을 받고 중국 동포 사회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